근데 진짜 10분 넘게 하셨어요? 거기 써있던데. 말하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리의 현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미들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끌어내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공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딴 길로 가라. 긴가민가 하면 가라. 저녁이 있는 삶이 좋은 거예요. 크리스천 하고. 오랜만에 저희가 이 구성으로 모인 것 같아요. 맞나요? 구성 되게 소품 같네요. 오랜만에 본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우리 자기소개 한 번씩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나영입니다. 간략하네요. 안녕하세요. 청원함에서 일하고 있는 김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학교연구소 박지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 철학과와 감리교 신학대학교 종교철학과에서 개건교수로 강의하고 있는 정재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시원하게 네, 해줘. 시원하게 해주셨네요. 간단하고 시원하게. 아마 뉴스엔조 인터뷰에서 네. 활약이 있어서 좀 이제 짧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길게 하셔도 된다 해가지고 길게 했는데 근데 진짜 10분 넘게 하셨어요? 거기 써있던데. 말하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중에 이제 좀 길다고 이걸 이렇게 조금 개그 포인트로 이렇게 자르겠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된 개그 포인트였다. 너무 이렇게 어려운 지겨운 그게 될 수가 있으니까. 합의된 개그다. 네, 합의된 개그 포인트. 무슨 내용으로 자기소개를 했는지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뭘 얼마나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가. 솔직히 네. 10분. 나는 못해. 10분이면 거의 나는 어디서 태어나 이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어떤 연구들을 해나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좀 짧게 요약하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칸트 철학을 기반으로 학위를 했지만 이제 철학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지는 않고 이제 신학과 철학의 어떤 대화 가능성이나 또 아니면 문학과 철학의 대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모색하는 어떤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에도 조금씩 이렇게 발을 뻗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이렇게 길게 간 것 같은데 저도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크리스천 하고. 사실 교수님이라서 이렇게 청년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학번은 공고학번이고 이게 90년생 그래서 6월 달부터 만 나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34에서 32로 나이가 줄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32이고 학위를 조금 빨리 한 편이에요. 이게 보통 나이가 조금 있으실 때 40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좀 운이 좋아가지고 저는 좀 빨리 학위를 받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빨리 박사 과정을 밟고 하신 게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지난번에는 하윤상님 모셔서 아직 박사 과정 중에 잠깐 창업을 하신 케이스였었는데 드디어 이제 박사님이 청년 박사님 오셨는데 청년 박사. 청년 박사. 왜 박사까지 공부하셨는지 그리고 많은 전공 중에 그 철학을 선택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원래는 저는 이제 문학을 하고 싶었는데요.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약간 이야기가 길어지려나 모르겠는데 밑밥을 까시는 건가요? 중학교 3학년 때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집에 이렇게 딱지가 붙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TV 같은데 드라마 같은 데서 보던 딱지가 이렇게 집에 붙으니까 놀랐잖아요. 그래서 중3 때 그때 학교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렇게 딱지가 막 붙어 있고 이래가지고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런 거였죠.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을 받는가?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이렇게 나쁘게 사는 사람들은 또 돈 많고 행복하게 사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옳음이란 무엇인가? 그름이란 무엇인가? 그때부터 이제 그 선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윤리학적인 고민이라면 윤리학적인 고민이고 형이상학적이라면 형이상학적인데 그래서 이제 뭐 고등학교 때는 문학을 조금 해볼까 이러면서 막 시를 써보기도 하고 이러다가 재능이 없구나 이래서 이렇게 붓을 이렇게 딱 꺾고
그러고 이제 철학과 진학을 했어요. 공부를 잘하는 편은 못 돼서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데요. 대구에 있는 경북대 철학과랑 영남대 철학과 이 수시 두 군데를 냈다가 경북대 철학과는 떨어지고 영남대 철학과를 진학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좋은 지도 교수님 밑에서 잘 배울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는 이제 그런 거죠. 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저는 저희 부르심이 연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공부하게 하셨던 그 부르심이 연구와 가르치는 일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어렵지만 이렇게 박사과정 공부까지 좀 이렇게 진득하게 네, 해오게 됐던 그런 것들이 있었죠.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위를 받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신지, 또 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아까 소개해드렸던 대로 저는 이제 영남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고요. 그래서 영남대에서 강의를 개건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운이 좋게도 이렇게 감신대에 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신학대학교 종교철학과에 이게 이번 학기엔 철학적 인간학이라는 수업을 했고요. 또 이제 에라스무스 연구소에서 또 이렇게 강독 강의를 했습니다. 칸트의 도덕형이상학 정초라고 하는 책들을 이렇게 강독하는 수업을 하기도 했고, 또 이제 뭐 칸트 학회에서 논문도 하나를 발표를 했고요. 네, 칼럼도 계속 이렇게 좀 썼고, 네, 그러고 이제 올 여름에는 번역이랑 또 논문이랑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좀 해낼 생각이라서 뭐 이렇게 잡다한 것들은 많지만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별로 못 버는, 돈을 별로 못 버는 네, 그런 어떤 배고픈 직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크리스천 하고 지난 에피소드부터 하윤상님 때부터 이렇게 한 문장으로 질문하는 포맷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된 질문이 그 정재기에게 공부란? 공부를 한다는 거는요, 저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해상도를 높이는 어떤 작업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어떤 뭐 책들을 이렇게 봤을 때에 그게 뭐 외국어로 쓰여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뭐 이쁘게 생긴 책이네, 영어네, 뭐 이렇게 딱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영어라든지 독어라든지 라틴어를 할 줄 알게 되면은 이게 무슨 책이네까지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그런 이해가 넓어지고 폭이 깊어지게 되면은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게 되더라도 더 깊이 있는 어떤 그런 관점들, 그래서 이제 세상이 뿌옇게 보이다가 이 해상도가 높아지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철학자가 하는 공부는 읽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읽는다는 것, 그래서 어려운 어떤 철학 원전들을 읽기도 하고 논문들을 읽기도 하고 읽는 작업들인데, 보통은 이제 어려운 책이면 읽기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지만 읽기 어려운 책들을 이렇게 진득하게 씨름하고 싸워 들어가면서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를 엄밀하게 분석하고, 이제 그래서 그 내용들이 담고 있는 주장들, 의미들이 이제 우리의 현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미들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끌어내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공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지만 다음 학기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는 그 안티크리스트를 강독하는 수업을 할 건데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제 니체를 같이 강독하는 수업을 한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공부죠. 단순히 이제 니체는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냥 멀리하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 텍스트의 원문을 이렇게 읽어내면서 이 사람의 주장이 뭔지 깨끗하게 요약하고, 취할 것들은 취하고 거부할 것들은 거부하고, 이거를 하는 작업들이 이제 학문을 하는 어떤 공부를 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천 하고 네. 지금 말씀해 주실 때도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한데 네. 그 SNS에서도 보면 종종 보이던 포인트고, 지금 말씀하실 때도 뭐 대구에서 몇 명이나 읽어봤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좀 지방대를 나오신 것 때문에 좀 고충이 있으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는지? 일단은 이제 같이 공부하는 동료가 없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동료가 많이 없고, 이제 칸트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주변에 같이 이렇게 대학원생이 좀 있으면은 토론도 할 수 있고 논의도 할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대구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칸트 철학으로 대학원에 있었던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석사는 좀 그래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박사과정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칸트 학자이신데 그 밑에서 칸트로 학위를 받은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바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되게 세밀한 어떤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같이 옆에서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가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연구비 같은 것들을 많이 타올 수 있어요. BK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생활비를 조금 충당받으면서 공부에 좀 전념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지방대에는 그런 어떤 인프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운이 좋게도 대학원 등록금을 이제 장학금으로 많이 충당을 하긴 했지만 생활비를 계속 벌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 내내 저도 아르바이트를 계속 많이 했었고 편의점, PC방, 뭐 쿠팡 야간, 뭐 물류센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늘 하면서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쉽지가 않죠. 그런데다가 또 이제 주변에 나이가 이렇게 쌓이면은 뭐 동생들이 막 결혼을 하기 시작한다든지 뭐 이렇게 직장을 가지면서 뭐 차를 끌기 시작한다든지 뭐 집을 이렇게 전세로 얻었다든지 근데 저는 이제 월 50 버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인 거예요. 그 나이가 이렇게 쌓이는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고 사실 그래서 철학을 요즘 잘 하지 않는 것도 그런 부분이죠. 왜냐 해봐야 돈을 얼마 못 버니까 지금 또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두 학교 수업하고 에라스무스 강의하고 이거 다 합해도 제가 편의점에서 주 5일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보다 제가 더 못 벌거든요, 제가. 근데 그나마도 이제 방학 때는 돈이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지점들인 거죠. 그게 이제, 특히나 그래도 서울에는 그래도 최소한의 인프라가 있으니까 대학 바깥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플랫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인문 계열, 뭐 철학 관련 이런 플랫폼들이 많이 있는데 대구에는 그런 플랫폼이 전무하다. 그래서 강의를 하고 싶어도 강의를 할 수가 없다. 네, 그런 지점들이 지방에 있는 연구자로서 어려움을 느끼는 지점들입니다. 학회 관료도 무조건 다 서울에 있으니까 거의 다 서울에서 학회를 하기 위해서 올라와야 되는 그런 현실들도 있고요. 네. 제가 너무 무거운 이야기. 근데 오히려 뭔가 뭐 교수님이신 거고 어쨌든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인 거고 뭐 박사 학위를 받으셨다고 하고 그러니까 되게 아까도 질문하셨지만 청년 맞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한층 청년에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네. 되게 감사합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명예직인 거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기보다 되게 그런 연구를 되게 많이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되게 막 잘 살 것 같고 막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니요 절대. 있지 않나요? 있어요. 교수니까 대학교 가서 강의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도 쿠팡 알바는 안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환상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사실 오늘도 열심히 투잡 뛰고 오신 지은님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청년의 삶을 살고 계시구나 좀 그런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감신대 수업하러 올 때마다 이번 학기에 절반 이상을 무궁화 타고 왔어요. 네, 그러면 4시간 10분 걸리거든요. 4시간 10분 걸려서 수업하러 오고 그러면 3시간 수업하고 그러고 집에 돌아가면 왕복 이렇게 이동 시간이 수업 시간보다 더 길어요. 에라스무스 수업을 저녁에 같이 하면은 이제 그래도 좀 괜찮지만 이제 그 수업만 하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은 아까운. 그래도 이제 저는 그런 게 꿈이었거든요. 이제 신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게 제 나름대로는 어떤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래서 약간 사명감 때문에 이렇게 왔지. 사실 어떤 돈 버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면은 왔다 갔다 차비 밥값하면 아예 없거든요. 네,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네, 강사들 특히 인문계열 강사들은 네, 진짜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크리스천 하고 제가 들으면서 궁금한 게 이제 재원님 이야기도 들으면서 사실 요즘 청년들이 뭔가 순수 학문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하더라도 2차로 이제 다른 취업을 잘 되는 공부를 한다거나. 근데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예직이고 사실 야, 현실을 좀 봐라, 좀 돈이 되는 것을 좀 해봐라라고 많이들 청년들이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청년들에게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하는 뭔가 장점이나 아니면 건네줄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운데 저는 네,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철학과 대학원에 가고 싶다, 내지는 신대원에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은요, 저는 일단 말리거든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적당히 이게 재밌고 적당히 이게 할 만한 것 같고 내가 적당히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 안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거냐면 내가 이걸 하다가 죽어도 좋다.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걸 하지 않는 내 모습이 상상이 가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 가지 않으면은 그냥 적당히 취업을 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그러면서 취미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너무 생존이 불투명하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고 괴로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이 좁은 길을 간다고 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래서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좁은 길을 가는 거가 기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이상에는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철학자들은 더 그래요. 차라리 신학을 하면은 교회에서 주님의 길을 가시는군요 이렇게 박수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교회 다니는데 철학을 한다 이러면 철학하는 사람들한테도 언제까지 교회 다니실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듣고 원죄적 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세적인 얘기 이렇게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교회에서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철학자 이렇게 또 취급을 받기 쉽기 때문에 양쪽에 다 욕을 먹기가 쉽습니다. 어지간히 내가 이걸 하다가 죽어도 좋다 이런 생각이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조언을 해달라 하지 마십시오. 네,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는 조언을 아니다 해주시죠. 싶으면 딴 길로 가라. 긴가민가하면 가라. 저녁이 있는 삶이 좋은 거예요. 네, 드라마도 좀 보고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연애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결혼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삶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네, 안 돼요. 공부 빼고는 다 포기해야 되는 거 거의 아니에요? 그렇죠. 네, 거의 그렇죠. 네.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가야 되는 건데 보통은 그게 포기가 되면 힘드니까 네, 어설프게 야 너 이거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야 힘내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래가지고 갔다가 이게 너무 힘든데요 이러면 또 누가 그 인생을 책임을 지겠어요. 씁쓸하지만 네 어쩔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 하고 최고의 조언은 그 현실적인 것을 알려주는 거라고. 네, 오늘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뭐 니체도 나오고 헤겔도 나오고 뭐 여러 학자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음 화에서는 칸트를 전공하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화는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다음 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크바.